자, 그 다음에 이제 냉각 장치입니다. 냉각 장치는 열 처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뭐 급냉도 해야 되고 또는 뭐 유냉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또는 뭐 공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냉각 장치. 첫 번째 이제 공냉하는 장치는 보통 우리 열 처리 방법에서 그 냉각이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순냉하는 거하고 유냉하고 그다음에 공냉하고 그다음에 로냉이 있는데 로는 그냥 로 안에서 그냥 천천히 냉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냉각 장치로 들어가질 않지요. 그러니까 순냉, 유냉, 공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공냉 장치 같은 경우는 냉각 속도가 가장 느린 열 처리를 하고자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노냉을 제외한 거는 우선은 이 공냉이 가장 냉각 속도가 느린 거죠. 이쪽 순냉이 가장 빠르고 대부분 요 공냉을 할 때는 분림 열 처리 같은 게 할 때 일반 강의 분림 열 처리 그래서 구조용 일반 하급 강의 이제 분림 열 처리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작용성 있는 금형강 같은 경우 STD 같은 경우는 담금질하고 나서 뜨임해도 이건 좀 이렇게 공냉을 해도 얘네들은 마텐자이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작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작용성이라는 얘기는 경화 깊이가 커갖고 스스로 경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냉을 해도 경화가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작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용성 있는 건 굳이 윤행이나 순행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뭐 물론 순행이나 윤행을 해도 됩니다. 근데 저런 위험성이 있죠. 순행이나 윤행을 하면은 그 뭐 변형이나 균열 같은 거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공냉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냉이 가장 간단한 냉각 방법이다. 그래서 노에 꺼내서 대기 중에 방치하는 냉각이 있어. 이제 그런 거 보고 방냉이라고 하고 또는 선풍기나 아니면 고압 공기로 강제로 냉각시키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강제 공냉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대기 중에 놔두는 건 방냉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는 강제 공냉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순행 장치 같은 경우, 이제 순행 장치가 이제 열 처리에서 냉각 속도가 가장 빠른 거죠. 순행 아까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열 처리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순행을 하다 보면 열 처리 표면에서 이제 증기막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저기 열 처리할 때 보면 그 3단계가 증기막, 비등, 대류 뭐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기막을 빨리 파괴시켜서 기포가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전 교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온도 교반에서 이제 이렇게 증기막이 형성된 부분은 온도가 좀 빨리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교반을 해서 빨리 식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냉각수의 수온을 일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증기막 파괴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교반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여기에 물이 있으면은 물 이렇게 넣어놓으면 열처리품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이때 여기서 교반기를 돌려서 교반기를 돌리면은 이제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이렇게 회전에 의해서 이 열처리 제품 표면에 생긴 증기막을 빨리 위로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수온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순행 장치의 기본이다. 만약 예를 들어서 교반기가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교반기가 없을 때는요. 자, 만약 당연히 교반기가 있어야 되지만 교반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반기가 없다 그래. 지금 없을 때는 회전 이런 거 교반을 못 시키잖아요. 그럴 때는 이 열처리품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살살 들었다 놨다 하든지 아니면은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회전을 그러니까 이 제품을 움직이는 거죠. 제품을 움직여서 물이 회전하는 효과를 이렇게 노리는 거죠.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윤행 장치. 윤행은 일반적으로 이제 중간 정도의 냉각 속도죠. 중간 정도의 냉각 속도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담금질 할 때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장치죠. 순행 같은 경우는 순행은 가장 빠른 열처리인데 순행을 하면은 좀 대부분의 변형과 이거는 좀 변형과
균열이 많기 때문에, 이 변형과 균열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늦춰 갖고 이거를 조금 줄이는 거죠. 변형과 균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윤행을 많이 한다는 거죠. 특히 저 공구관 같은 경우 이제 윤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가열하는 가열 장치와 냉각기가 부착되어 있어 갖고 기름의 온도를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기름의 온도는 대략 60도 부근에서 60도 이상, 뭐 보통 한 80도 정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80에서 뭐 한 100도 정도 부근. 자, 그러면은 물 같은 경우는 가열을 하지 않고 써요. 물은 가열하지 않고 그냥 상온 이하의 온도면 되고, 기름은 6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열기가 필요합니다. 자, 왜 기름을 가열해 주냐 이게요. 기름을 가열해 주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기름 가열하는 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기름은 또 반드시, 여기서는 뭐 굳이 이렇게 교반기가 없어도 되는데, 얘는 교반기가 또 필수입니다. 프로펠러식이나 펌프식으로 해서 조금 더 강력한 교반이 필요해요. 강력한 교반이 필요하고, 그리고 양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름의 양이 열처리품 중량의 10 내지 15배 정도 필요합니다. 물보다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여기 지금 윤행장치 보면은 프로펠러가 있어서 여기서 회전시켜서 또 직접 회전하면 안 되거든요. 간접 회전을 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제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대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열 장치와 또는 냉각 장치가 그게 이제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여기 다시 기름은 왜 가열을 하는가? 자, 기름은 상온에서 유동성이 나쁩니다. 유동성이 떨어져요.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여기서 할 때 요 증기막이 생겨 갖고, 증기막 우리 이제 3단계가 있죠. 증기막 아까도 얘기한 증기막, 비등, 대류 단계가 있는데, 이 증기막이 생성돼 갖고 비등 해 갖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빨리 그래야 냉각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게 증기막이 생겼다가 비등으로 올라갈 때 유동성이 나쁘면은, 액체의 유동성이 나쁘면 이게 잘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잘 흘러다니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열을 해줘야 되죠. 가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합니다. 프라이팬에다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했는데,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데 기름이 잘 흘러다니질 않아요. 그냥 자기네끼리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열을 하면 그때는 전 물처럼 잘 흘러다니죠. 그러면은 전 쉽게 냉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물은 왜 가열 안 할까요? 물은요, 가열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물의 끓는 점 때문에 그래요. 얘는 끓는 점이, 기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데 사용하는 기름 같은 경우는 뭐 200도가 넘어가요. 끓는 점이, 비등점이. 근데 물의 비등점 얼마일까요? 물은 비등점이 100도잖아요. 100도 밖에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 80도짜리 물을 썼다 그래요. 그러면 100도 밖에 안 나니까 20도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20도만큼의 효과 밖에 안 나고 나머지는 기체 상태니까 공냉이란 얘기입니다. 공냉.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죠. 여기서 뭐 80도라고 해도 끓는 점까지는 뭐 보통 아직도 120도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은 절대 가열을 안 하고, 순행은 절대 가열을 안 하고, 이 윤행은 이제 가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사냉각 장치. 분사냉각은 물이나 기름을 담금질품에 직접 분사하는 거죠. 담금질품에 분사해서 급냉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주파 담금질 할 때, 고주파 경화 담금질 할 때 이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금질품을 냉각실에다가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회전시키면서 측면에서 냉각수를 분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담금질품이 있으면 이걸 회전시킬 때 이때 측면에서 물을 쫙 뿌리면은, 그러면 고르게 쫙 냉각이 되겠죠. 그래서 측면에서 냉각수를 뿌려서 급냉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표면에 수증기 기포, 아까 여기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요런 그 증기막이죠.
증기막 그런 것이 다 빨리 제거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냉각 속도가 가장 엄청 빨라지죠. 그리고 이거의 장점이 또 담금질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보통 본사 냉각 장치를 많이 쓰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염욕 장치가 있죠. 염욕은 항온열 처리할 때 쓰는 거죠. 항온열 처리. 그래서 염욕 냉각 장치는 오스템퍼링이나 마템퍼링 등 항온열 처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온열 처리하면 오스템퍼링, 마템퍼링 또는 뭐 마켄칭 또는 오스포밍 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열 처리할 때 이용하는 것이 염욕이다. 그래서 이 염욕 냉각 장치는 항온이기 때문에 항온 온도 유지가 중요한 거죠. 항온 온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용량이 크고 온도 변화가 작은 것이 필요하다. 이게 탱크가. 그리고 탱크의 용량은 열 처리품의 한 20 내지 25배 정도, 그 정도 중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항온 유지가 잘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프레스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6번째 프레스 담금질은 열 처리해갖고 담금질 할 때 금형을 꽉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요. 그래서 담금질 할 때 열 처리품을 금형으로 누르는 거죠. 그 상태에서 냉각제를 분사시켜서 담금질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런 거죠. 막대기 같은 거 할 때 유용하거든요. 이런 길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문제 있죠. 여기서 이렇게 냉각시킬 때 실기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냉각시킬 때 어느 쪽이 휠 것인가. 위에 쪽만 냉각시키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휘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틀리죠. 이렇게 휘어요. 냉각된 쪽, 물 뿌린 쪽이 나중에 더 길게 드러나요. 이유는 냉각이 되면서 마텐자이트 변태 때문에 그래요. 마텐자이트 변태가 일어나서 마텐자이트는 요 상태는 가열되어 있을 때는 여기가 1번 상태,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텐자이트 변태가 있을 때는 1번 상태로, 그러면 1번 상태는 가열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조직이 오스테나이트죠. 오스테나이트인데 얘는 FCC입니다. 결정구조가. 그렇다가 이것이 이제 냉각이 되면, 급냉을 하면, 2번에 급냉을 하면은 그때는 마텐자이트가 되죠. 마텐자이트는 결정구조가 뭐죠? BCC도 아닌 BCT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FCC보다는 BCC가 조금 더 그 충진율이 낮기 때문에 얘는 충진율이 74%, BCC 같은 경우는 68%죠. 낮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BCC에서 어떻게 된 거죠? BCC가 이렇게 생긴 거라 그러면 BCT는 한쪽 축이 이렇게 길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길기 때문에 더 길이가 늘어난 겁니다. 이쪽이 더 길이가 늘어나서 이렇게 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휠 때, 이제 이렇게 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눌러주는 거죠. 여기를 꽉 눌러주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을 프레스를 꽉 눌러버리면 이거가 변형이 안 생긴 상태에서 안 생기게 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냉각제를 뿌려버리면, 그러면 변형이 없이 그대로 급냉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프레스 담금질입니다. 그래서 열 처리에 의한 열 처리품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로 이제 프레스 담금질이다. 겁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담금질 제품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품을 금형으로 누른 상태에서 구멍으로부터 냉각제를 분사하는 거, 프레스 담금질이죠. 프레스 담금질. 이거는 누르지는 않고 그냥 물만 분사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처리의 방법, 재질 형상에 따라 냉각 방법은 달라지면 냉각장치는 냉각제의 종류와 작동 방법에 따라 분리된다. 이러한 냉각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가 다라가 아니라 따라네요. 따라인데 다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따라. 자, 그러면 헐셀 냉각장치. 자, 헐셀 장치는요, 이거는 도금장치입니다. 도금장치. 도금할 때 쓰는 헐셀 도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헐셀 장치는 바로 이제 도금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냉각장치로는 안 된다, 아니다 얘기죠.